자, 안녕하세요. 실용수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 앞에 1번, 3-1번 문제, n번째 도형의 수를 구했었는데 2번이랑 3번은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물론 다양한 풀이 방법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풀이 방법으로 푸는 게 맞는데 선생님은 그냥 시그마를 이용해서 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2번 문제를 풀기 전에 식을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문제를 풀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시그마 공식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수 1에서 1학기 때 했었죠. 자, 그거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가 나타내는 거는 어떤 식이에요? 자, 시그마는 사실 그리스어로 S, sum, 합을 나타내는 거고 K는 1부터 N까지 라고 쓴 거는 요 K에다가 뭐를 K에다 1부터 N까지 다 대입을 해서 더해주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K에다 1대입, 2대입, 3대입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N까지 다 대입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1부터 N까지의 합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는 거. 자, 지난 시간에 하기도 했고 우리 1학기 때 공식처럼 열심히 외우기도 했었어요. 자, 역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능을 다 봐야 하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거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은 뭐였어요? 그렇죠.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자, 이게 뜻하는 식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해서 어디까지? 그렇죠. n의 제곱까지. 자, 이거 공식 뭐였어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기억나나요? 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K 세제곱. 이건 어떤 식이에요?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해서 N의 세제곱까지를 나타내는 식이고, 어떻게 나타냈었죠?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타냈었죠. 자, 마지막으로 상수항. 자, K는 1부터 N까지. 여기 만약에 5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5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보면 이거는 결국 어떤 말인가 하면 N의 K 값에 상관없이 계속 5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도 5, 두 번째 항도 5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째 항, 1항부터 N항까지가 전부 다 5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5가 총 몇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해서 n번째 항까지 총 5가 5개가 있고 이걸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뭐가 됐어요? 그렇죠. 5n이라고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수항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줬었냐 하면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5n 이렇게 나타냈었죠. 시그마 공식이었어요. 자, 이거를 머릿속으로 잘 기억을 하면서 앞에 문제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다리꼴 모양의 n번째 수를 구하고 풀이 방법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자. 자, 요거 첫 번째 항을 A1을 첫 번째 항을 3이라고 쓸게요. 이거 3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어떻게 써줄 수 있어요? 두 번째 항은 3 더하기 5 이렇게 써줄 수 있네요. 자, 3 더하기 5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항은 어떻게 써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까 그림이랑 똑같고 3 더하기 5에다가 몇 개를 더했어요? 두 개를 더해서 3 더하기 5 더하기 7이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가주면
a n번째 항은 뭐가 될 것인가? 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 더하기 5 더하기 7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자, 마지막 항, n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네, n번째 항은 요걸 첫 번째,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라고 생각을 해줘 보면 사실은 이거는 홀수들의 집합이에요. 홀수들의 집합이죠. 자, 홀수를 나타내는 방법, 대표적인 방법 뭐가 있었죠? 그쵸? 2n 플러스 1 혹은 2n 마이너스 1로 우리가 홀수를 나타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자리에 오는 n번째 항이 2n 플러스 1일까요? 아니면 2n 마이너스 1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줘 봅시다. 자,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는 여긴 3이 되고요. 여긴 1을 대입했을 때 1이 돼요. 자, 근데 우리 n에다 1을 대입했을 때 3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n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요? 2n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an은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해서 2n 플러스 1이 돼버리는 거고 자, 이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줘 보면 시그마 k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2k 플러스 1이 돼버리네요. 맞죠? 해볼게요. k에다 1 대입해주면 3, 2 대입해주면 5, 3 대입해주면 7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n 대입해주면 2n 플러스 1까지. 그러면 이 시그마식을 계산을 해줘보면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계산해줘 보면 공식 그대로 2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더하기 여기 상수항이니까 2개 곱해줘야죠. n 계산해주면 n제곱 플러스 n 더하기 n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답은 n제곱 플러스 2n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2번 문제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삼각수를 이용을 해볼 거예요. 자, 삼각수 한번 여기서 찾아볼게요. 요거 3개짜리 삼각수네요. 세 번째 삼각수. 자, 여기도 세 번째 삼각수네요. 두 번째 그림에서 찾아볼까요? 두 번째 삼각수. 여기도 두 번째 삼각수. 첫 번째 그림도 뜯어서 보니까 첫 번째 삼각수, 첫 번째 삼각수. 자, 어때요, 꼴이? 첫 번째 삼각수 2개에다 1을 더한 형태고요. 두 번째 삼각수에다 2를 더한 형태고, 세 번째 삼각수 2개에다가 3을 더한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규칙성 이용해서 여기 다시 한번 써보면 첫 번째 삼각수를 1동그라미라고 쓰면 여기에다가 2개의 삼각수가 있는 거고 더하기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수가 2개 있는 거고 여기 더하기 2가 됐고요. 세 번째 삼각수가 2개 있는 거고요. 더하기 3이 됐네요. 그러면 n번째 도형의 수는 규칙성상 어떻게 구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n번째 삼각수가 2개가 있는 거고 여기다 더하기 그렇죠. n이 되겠죠. 자, 이거를 그대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n번째 삼각수 우리 어떻게 구했어요?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구했고요. 여기다 곱하기 2 더하기 n을 해주면 어때요? 약분 n제곱 플러스 2n이 됐네요. 자, 우리가 아까 구했던 풀이 답이랑 똑같은 형태의 답이 나왔죠. 이렇게 2번 문제를 삼각수를 이용해서도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각뿔 모양의 n번째 도형의 수를 구하고 풀이 방법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자.
자, 일단 시그마를 한번 이용해서 구해봅시다. 자, 이거를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자, 두 번째 항을 써볼게요. 두 번째 항은 1 더하기 몇 개가 추가됐냐 하면 이렇게 4개의 점이 추가가 됐어요. 4. 세 번째 항은요. 1 더하기 4에다가 몇 개의 점이 추가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거 한번 세워보세요. 몇 개가 추가된 거죠? 자, 여기 4개가 있고 이 안에 또 4개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8개의 점이 추가가 된 거네요. 그러면 그림에는 없지만 네 번째 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번째 항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여기에 또 사각형이 하나가 생기겠죠. 자, 그리고 이 사각형에 있는 점들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일단 여기 4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몇 개씩 있어요? 그쵸? 2개씩 더 있겠죠. 이렇게 2개씩 더 있겠어요. 2개씩 더 있겠어요. 그럼 아까 요거의 개수와 이 별표 사각형에서의 점의 개수를 비교를 해보면 아까 요거는 8개가 있었죠? 이건 몇 개일까요? 몇 개가 추가된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점이 하나씩 더 추가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가 더 추가된 거겠죠. 이렇게 4개가 더 추가된 꼴이에요. 따라서 그쵸. 12개가 되겠죠. 그 다음 항도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하나씩 더 찍히게 될 테니까 각 변마다 하나씩의 점들이 더 늘어날 테니까 16개가 될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서 규칙성에 의하면 네 번째는 1 더하기 4 더하기 8에다가 12를 더한 꼴이 될 거고요. 다섯 번째 항은요. 1에다가 4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16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규칙성 한번 생각을 해줘 봅시다. 자, 지금 4 더하기 8, 4 더하기 8 더하기 12, 4, 8, 12, 16. 어떻게 되고 있어요? 4의 배수꼴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를 제외하고는? 1을 제외하고는. 자, 그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 더하기. 그 다음에 4의 배수니까 4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16 이런 식으로 쭉 갈 텐데 어디까지 갈까요? 자, 지금 두 번째 항에서는 4 곱하기 1까지 갔어요. 세 번째 항에서는 4 곱하기 2까지 갔네요. 네 번째 항에서는 4 곱하기 3까지 갔어요. 다섯 번째 항에서는 4 곱하기 4까지 갔어요. 그렇다면 n번째 항에서는 어디까지 갈까요? 그렇죠. 4 곱하기 n-1까지 가겠죠. 그러면 이 합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시그마 k는 1항부터 n-1항까지 4k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다시 쓰면 공식 그대로 이용할게요. 4 곱하기 2분의 n-1 곱하기 n이 되겠죠. n 대신에 n-1을 대입하니까 아까 공식에서 그럼 그대로 써주면 약분되고 2n의 제곱 마이너스 2n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AN은 아까 1부터 써줘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1 더하기 2n 제곱 마이너스 2n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사각부 모양의 n번째 도형의 수는 요거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3번 문제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수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삼각수. 자, 삼각수를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보면 둘, 어때요? 삼각수. 보여요? 세 번째 삼각수. 자, 이 면면이 생각해줘 보면, 자, 요 면에서 삼각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 삼각수가 나와요? 요 면에서 또 삼각수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 보면 삼각수가 총 4개의 면에서 나와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써볼게요. 세 번째 삼각수가 너무 두껍네요. 다시 세 번째 삼각수가 4면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세면 겹치는 점들이 생기게 되겠죠. 자, 겹치는 점들을 생각을 해줘 보면 요점 겹치는 거 보여요? 그쵸? 요 점은 요 면과 노란색 면과 요 옆에 면 2개에서 각각 세워지겠죠. 요 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요 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점도 노란색 면과 초록색 면에서 2번 삼각수로 세워지기 때문에 중복이 돼요. 2번 중복이 되죠. 똑같은 이유로 이 점도 2번 중복이 돼요. 이 점, 요 점, 요 점, 요 점 마찬가지예요. 다시 얘기하면 요 판에 4개의 점이 있는데 4개의 점이 있는데 그 점들은 모두 다 2번씩 중복이 되기 때문에 1번씩 빼줘야 돼요. 자, 그럼 빼기 4, 여기도 빼기 4. 그러니까 빼기 4를 2번 해준 거죠. 중복되는 점들을 하나씩 빼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맨 꼭대기에 있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맨 꼭대기에 있는 점은 면이 4개에 모두 다 속해져 있으니까 몇 번 중복이 될까요? 그렇죠. 4번 중복이 될 거예요. 따라서 빼기 몇을 해줘야 될까요? 빼기, 그렇죠. 3을 해줘야 되겠죠. 규칙성 이해될까요?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한번 써줘 봅시다. 자, 삼각수. 자, 이제 2번째 그림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삼각수가 두 번째 삼각수가 4개의 면에서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 중복이 되죠. 요 체크표한 것이 중복이 돼요. 어디서? 각각의 면에서. 요 노란색 면, 자, 그리고 여기 요 연두색 면. 중복되죠? 네, 마찬가지 방법으로 각각 중복이 되기 때문에 4개의 점을 빼줘야 돼요. 요 4개의 점이 중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요 별표 친 점은 그쵸, 4번 중복이 되니까 3번을 빼줘야 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n번째 도형을 생각을 해줘 보면 먼저 어떻게 되겠어요? n번째 삼각수가 나오겠죠. 몇 개의 면에서? 4개의 면에서. 자, 그리고 중복된 점들이 나올 텐데 요 하나의 판에서 4개의 요 점들이 2번 중복돼요. 그래서 빼기 4를 해줬던 거고 여기 판마다 요 판마다 뭐가 나와요? 중복된 점이 이렇게 4개씩 나와요. 그래서 아까 3번째 그림에서는 이 판이 2개가 나왔기 때문에 4개씩 2번을 빼준 거고요.
요 판이 여기서는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4개를 한 번만 빼준 거예요. 그러면 n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n번째는 그렇죠. 그 판이 n-1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2번 중복된 거 빼줬고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맨 꼭대기 위에 있는 점은요. 4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몇 개를 빼줘야 돼요? 3개의 점을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정리를 해보면 자, 삼각수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4 빼기 4n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자, 다시 써줘 보면 2 약분되고 2n제곱 자, 플러스 2n인데 마이너스 4n 있으니까 마이너스 2n 계산해주면 플러스 1이 돼서 아까랑 똑같은 식인 2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서 연습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생활 속의 규칙적인 수라고 해서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수열 아닌가요? 그쵸? 똑같은 수를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 자, 그 다음 장도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장도 마찬가지로 보면 똑같은 수를 곱해서 얻어지는 수열. 자, 우리 수학 1에서 배웠었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먼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한번 정리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등차 수열.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이죠? 그쵸?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수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 4, 예, 1, 4, 7, 10. 그 다음은 뭘까요? 그쵸, 13이 되겠죠. 자, 어떤 수열이에요? 3씩 더해 나가는 수열이죠. 계속 3씩 더해 나가는 수열이에요. 자, 이때 요 똑같이 더해 나가는 요 수를 우리는 공차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기호로 D라고 썼었어요. 기억나죠? 자, 이런 규칙성을 통해서 일반항을 한번 생각을 해줘보면 n번째 항을 생각을 해줘보면 첫 번째 항을 보통 우리가 A라고 두고요. 두 번째 항은요. 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하는 거니까 A 플러스 D라고 써줄 수 있겠네. 세 번째 항은요.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또 더해주니까 2D가 될 거고요.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가 되겠네. 그럼 규칙성상 n번째 항은 어떻게 써줄 수 있을까요? A 플러스 4일 때 3, 3일 때 2니까 하나씩 작아지네요. n-1 D라고 적어줄 수 있겠네요. 자,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됩니다. 자,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한 김에 등차 수열 정리한 김에 AN번째 항, AN 플러스 1번째 항, AN 플러스 2번째 항 세 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면 D만큼, 공차 D만큼 차이가 날 거예요. 자, 이 AN 플러스 1항을 우리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는데 이 식으로 나타내 볼 거예요. AN 더하기 AN 플러스 2를 AN 플러스 1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 건데요. AN은 AN 플러스 1번째 항에다가 빼기 D를 해줘야 되겠죠. 왜? 여기다 D 더한 게 AN 플러스 1항이니까 빼면 AN항이 되는 거죠. AN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2항은 AN 플러스 1에다가 그쵸, 더하기 D를 해주면 되겠죠. 이게 AN 플러스 2항. 자, 정리하면 뭐가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D 플러스 D 없어지고 2AN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써보면 AN 플러스 1을 어떻게 써줄 수 있다? 2분의 AN 플러스 AN 플러스 2. 자, 등차 중항식이죠. 등차 중항.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등차 수열임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이 있으면 아, AN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등 비수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등 비수열도 사실 등차 수열이랑 거의 똑같아요. 다른 거는 일정한 수를 곱해가는 수열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더했다면 이번에는 곱해가는 수열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1, 2, 4, 8. 그 다음은 뭘까요? 그쵸, 16이 되겠죠. 자, 어떤 수열이에요? 곱하기 2 한 거고요. 곱하기 2 한 거고요. 곱하기 2 한 거고요. 곱하기 2 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일정한 수를 곱해가는 수열이고요. 특별히 요 일정한 수, 곱해지는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비라고 부르고 기호로 R이라고 보통 씁니다. 자, 일반항 어떻게 나타낼까요? 첫 번째 항을 A라고 생각해주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한 거죠. 세 번째 항은 여기다가 공비를 또 곱해주는 거니까 AR 제곱이 될 거고요.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자, 규칙성상 AN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AR의 4일 때 3, 3일 때 2니까 n-1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N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자, 비슷한 방법으로 등비중항도 한번 구해봅시다.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등비수열이라면 AN에다 곱하기 R을 했을 때 AN 플러스 1이 되고 AN 플러스 1항에다가 R을 곱했을 때 AN 플러스 2항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까처럼 AN 곱하기 AN 플러스 2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AN을 AN 플러스 1을 통해서 나타내주면 그렇죠. R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곱하기 R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약분시키면 남은 건 A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네. 자, 다시 쓰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을 AN 곱하기 AN 플러스 2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우리 이거를 등비중항이라고 하죠. 등비중항. 이런 식이 있으면 아, AN이라는 수열은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등차수열, 등비수열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자, 나머지 교과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